어느 작은 도시의 구석에 위치한 오래된 한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한때는 번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져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학교에 얽힌 괴담 때문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으면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인기척을 느끼는 일이 잦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3층 음악실의 피아노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3층 끝에 위치한 낡고 어두운 음악실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피아노는 매주 금요일 밤 12시가 되면 스스로 연주를 시작한다고 전해졌다. 관현악부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고 증언하며 이 괴담은 더욱 무게감을 실어갔다. 어느 해 여름방학을 앞둔 날 호기심 많은 몇몇 학생들이 모여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이들은 금요일 밤에 학교에 남아 피아노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학생들은 교문을 막 시간 맞춰 걸어 나오는 경비 아저씨를 피하며 몰래 교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3층 음악실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이상한 싸늘함에 한껏 긴장한 채로 학생들은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실내는 캄캄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가 불을 켜려 했으나 전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손전등으로 피아노를 비추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피아노의 몰골이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적을 깨고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혼자 눌리기 시작했다. 첫음이 울려 퍼질 때 학생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요동쳤다. 공포에 질린 몇몇은 그대로 뒷문을 바라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한 학생이 피아노로 다가갔다. 피아노 앞에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팻말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엔 여기서 기다리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피아노 뚜껑이 벌컥 열리며 실내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음악실 문이 쾅 닫히며 잠겨버렸다.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순간 그들의 귀에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학생들은 두려움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학생들은 누구 하나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학교 내외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주 금요일 밤 그 오래된 음악실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괴담만이 남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교생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학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름 돋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며 누군가에겐 짜릿한 공포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무서운 기억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철수는 도시에 나가 살다가 지친 나머지 고향인 이 마을로 돌아와 작은 농가를 구해 자급자족하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곳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풀 수 없는 비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 비밀은 누구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철수는 이러한 소문을 무시했다. 그는 단순한 망상이나 미신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첫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마당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물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 변화에 따라 그 소리에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처럼 변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확실해졌다. 철수는 몹시 괴로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우물에 다가가서 솜털이 곤두서는 기분을 느꼈다. 우물 속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어둠이 그 속에 잠식하여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서 하얀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것은 마치 순백의 얼굴처럼 보였다. 철수는 놀라 움찔하여 뒤로 물러섰다. 다음 날 철수는 이웃집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이 우물에서 실종되었단다.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그 후로 이 우물에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그녀의 모습을 본다고들 했지. 철수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괴이한 현상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 불길한 우물에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철수는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그 사건의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소녀는 마을에서 맹렬히 사랑받고 있었지만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했다. 철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우물 속을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마을의 족장을 설득해 우물을 청소하기 위한 장비를 빌렸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노동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 바닥에서 묘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영원히 머문다고들 해. 내가 정말 그렇게 될지 확인해보겠어.
철수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소녀의 존재가 우물에 얽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후로 더 이상 아무도 우물에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철수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 영원히 이어질 소리의 비밀을 배운 것 같았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미신에서 해방된 상징으로 삼아 축제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밤 철수는 여전히 그 소녀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물의 그 고요한 속삭임이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나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졸업 후 취업 준비와 자격증 시험 등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학이라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도서관은 방학이라 난방이 잘 되지 않아 그래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 나는 추위를 참아가며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각 자리에 있는 작은 스탠드 조명을 의지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나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 도서관의 화장실은 긴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밤에 더욱 으스스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어디선가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화장실을 빠져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 스탠드 불빛 아래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긴 머리카락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심장 박동이 커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렸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앉아있던 자리는 내 옆자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착각인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긴장감이 조금 풀렸지만 이상하게도 땀이 식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어디선가 들리는 웃음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그림자,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왜 왔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분명 내 뒤에서 들려왔지만 도서관 안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날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도망치듯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도서관 경비 아저씨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요. 특히 방학 때 학생들이 혼자 밤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욱더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지 않았다. 결국 방학 동안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상한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다들 귀신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의 목소리와 그림자가 생생히 떠오른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왔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약간의 음산한 느낌이 돌곤 했다. 내가 이사온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으며 그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한옥의 전통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마음에 쏙 들었지만 시간과 함께 이 집이 조금씩 나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정말 장작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 소리가 아궁이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불은 꺼져 있었다. 다음날 밤에도 같은 소리로 잠에서 깨자 나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후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거실에 놓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자리를 옮겨 있기도 했고 밤중에는 이름 모를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내가 가끔씩 벽의 틈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창문 쪽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을 느끼며 창문으로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다시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집에 대해 들은 것을 물었다. 한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 집에는 한때 젊은 여인이 살았고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전쟁터로 보내고 돌아오지 않자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난 귀신이나 영혼 같은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근처 도시의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가끔 그 집의 꿈을 꾸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희미해졌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그 집이 열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래된 집이라 결국 철거된 모양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도 가끔 그 집에 남아 있는 영혼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공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따금씩 떠오르는 그 집의 기억은 나에게 아직도 공포와 신비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